선생님, 그 관계 중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네. 이 단어가 이게 얼핏 들으면 정말 안 좋게 들리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예. 왜냐면은 어쨌거나 뭐 중독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독하면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뭐 마약 중독, 막 이런 게 생각나기 연관이 돼서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네. 근데 이게 그 외도 바람이 네. 이제 모두 관계 중독에서 생긴다? 관계 중독이다. 네. 예, 이 말이 그래가지고 이게 왜냐면은 외도 바람도 안 좋은 거잖아요. 네. 이렇게 들어봤을 때 네네. 불륜, 막 외도, 바람 이거 안 좋은 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모두 관계 중독이라는 말이 네. 맞는 것도 같거든요. 어디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외도가 관계 중독이다. 어디 네이버에서 얼핏 유튜브에서도 살짝 대목 본 것 같기도 하고. 그 예. 외도를요. 네.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네네. 외도가 배우자 외도를 두고 네. 외도한 그 당사자를 두고 관계 중독자다. 100% 관계 중독이다. 네. 확실하다. 네. 외도의 원인은 무조건 관계 중독이다. 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면 네. 아, 저분이 좀 지적 수준이 떨어지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관계 중독이란 말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라고 하시는 사람들 있으면 네. 아, 저 사람 사기꾼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만드셨나요? 관계 중독이란 용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셔야 됩니다. 원래 관계 중독이라는 용어는 코디펜던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코디펜던스. 예. 이게 윌리 샤프라는 분이 이 책을 쓰셨어요. 언제 쓰셨냐면 1985년도에. 오래됐죠. 네. 네. 많이 오래됐네요. 그래서 저 태어나고 2년 뒤에. 이 윌리 샤프라의 코디펜던스 미스언더스투드 미스트리트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35만 부 이상 팔린 책입니다. 그때 완전 베스트셀러였어요. 이제 80년대 초반에 뭐가 일어나죠, 미국에서? 경제? 뭐가 이렇게 들썩들썩 있잖아요. 어떤 운동이. 모르겠어요. 여성 해방 운동이. 여성 인권 신장 운동. 예. 막 들썩들썩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한참 막 꽃을 피울 때 아니에요? 80년대가? 여성의 인권 신장 운동이 막 이렇게 한참 막 페미니즘 운동이 막 들썩들썩 할 때라고. 잘 몰라요. 그때 이제 코디펜던스가 대두가 되고 네. 함께 이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관계 중독이라는 단어가 이 책에 처음 언급이 됩니다. 관계 중독이라는 단어를 용어를 누가 만들었냐? 네. 그러면 윌 샤프라고 하시는 분이 만든 거예요. 네. 예,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네. 윌 샤프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어요. 윌 샤프. 예, 1985년도에 만들었고 네. 그게 이제 한 2000년도쯤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이 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에요. 신학대학원인가? 하여튼 그 교수님인데 이 관계 중독을 활발하게 연구하는 분야가 또 한 분이 이제 신학에서도 많이 신학을 하시는 분이 많이 연구를 합니다. 신학이 이제 그거죠? 종교. 네네. 네. 기독교. 예. 예. 기독교 단체에서도 활발하게 연구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요, 종교에 중독되신 분들도 많거든. 예. 네. 막 이게 진정한 신앙심인지 아니면 구걸인지 구분을 못하는 경우는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이비에 빠지신 그런 분들처럼. 그런 분들처럼 네네. 이게 진정한 신앙심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보이지 않는 어떤 신에게 구걸을 하고 막 애처럼 매달리는 것인가 네.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종교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제 관계 중독 연구를 활발히 하세요. 그 기독교에서도 연구를 활발히 하는데 연세 교수님께서 옛날에 저기 TV에도 한번 나오셨어. 내가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근데 그분께서 한국인의 관계 심리학이라는 책을 쓰셨고 네. 그 안에 한 꼭지가 관계 중독이라는 단어가 딱 언급이 됩니다. 제가 상담을 이제 딱 시작할 10년 전쯤에 네. 이제 10년 전에 이게 저도 누군가의 또 상담을 받고 누군가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제 은사님이 계셨어요. 네. 은사님이 그 당시에 국내 1호 외도 전문 상담, 불륜 전문 상담. 저 충주에 계셨던 해우당 선생님이라고 계시네. 해우당. 해우당 선생님. 예,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예, 제 은사님이신데 그분이 국내 1호예요. 그 외도를 전문적으로 상담하시는 1호 상담사였어요. 예. 충주에 계셨고 이제 수많은 이제 외도를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네. 그분한테 내담자였던 경우들이 또 참 많아. 저도 이제 해우당 선생님 내담자였고 네. 그분 밑에서 수련 받았고, 예. 저는 이제 우울증 때문에 찾아갔었죠.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상담사 활동을 시작을 하고 막 이렇게 한참 이제 공부를 하고 이러는 중에 이 선생한테 관계 중독이 있는 것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 은사님이. 네. 그래서 저 처음 듣는 단어잖아요. 네네네. 관계 중독이 뭐예요? 그러니까 네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셔.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잘 모르겠어. 이게 무슨 얘기지? 이래가지고 인터넷을 뒤졌는데 네. 그 아까 얘기했던 한국인의 관계 심리학이라는 책에 그 딱 한 꼭지만 나온 거야. 우리나라 책이. 그럼 영어로 검색해야 되잖아. 네.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예. 구글에다 Relationship Addiction이라고 검색을 하니 이 책이 딱 뜨더라고. 그래서 이거 제가 예. 10년 전에 산 거예요. 아마존에서. 아마존. 네네. 그래서 이 책 보고 몇 권 이분이 책을 참 많이 썼어요. 윌리샤 프라운 분이 관계 중독 제일 권위자야 전 세계에서. 이거를 제가 책을 내용을 번역을 하고 예. 이 안에 내용들을 수록하고 인터넷에 막 올렸습니다. 예. 근데 저도 초기 연구자잖아. 예. 그러니까 자료 연구가 제대로 됐을까 안 됐을까요? 미숙했겠죠. 처음에는 네, 다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미숙했던 글들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해. 제 블로그에서 퍼가가지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제 그런 것도 학자로서의 자존심이 있잖아. 예. 그래가지고 그 블로그 폐쇄해버립니다 제가. 다 폭파시켰어요. 네, 폭파시켰어요. 그리고 두 번째 블로그도 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글들이 또 여기저기 막 누가 퍼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또 폭파시켰어요. 예.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블로그가 세 번째 블로그예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제 블로그 제목이 에딕트 테라피예요. 중독 치료예요. 네이버에서 에딕 테라피라고 제 블로그예요. 아주 그냥 대놓고 중독 치료라고 해놨어. 근데 한글로는 자존감 테라피라고 해놓으셨던데. 예, 그렇게 했는데 영어 아이디가 에딕 테라피예요. 예. 근데 그 제가 블로그 운영하면서 이제 관계 중독이라는 얘기를 조금 더 또 언급을 하죠. 네. 근데 언급을 블로그에 덜 하는 이유는 제가 책을 썼습니다. 이 책, 그 너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자유라는 책에 관계, 이거 전문적으로 국내에서 관계 중독을 다룬 1호 도서예요. 이전까지는 없었어요. 네. 전문적으로 관계 중독만 다룬 1호 도서. 이게 나온 게 지금 출판된 게 이것도 되게 오래된 책이지. 2015년도에 발행된 책이에요. 네. 2015년도 발행된 책인데 너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자유. 예, 필명 이재진이라는 필명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이 책에서 이제 관계 중독을 전문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 제가 블로그 2개 폭파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관계 중독 자료를 썼겠죠. 네. 그리고 책까지 냈잖아. 네. 그리고 또 제가 옛날에 운영한 유튜브 채널에도 관계 중독 막 떠들고 다녀요. 그랬어요. 이 책 쓸 때 서울의 그 영풍문고와 교보문고에 출판 기념회도 하고 있어요. 예. 그 강의 영상 찍어가지고 올린 것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관계 중독을 처음으로 떠들고 다니니까 예. 사람들이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들었잖아. 그렇죠. 제가 파이어니어였다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2015년도 이전에 이게 제부터 제가 떠들었던 얘기예요. 이게 이 책이 2015년도 나왔으니까 제가 관계 중독에서 제 떠들고 다니는 유일한 1호 사람이 1호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냥 말만 하시는. 응? 1호로 말을. 예, 그렇죠. 책도 쓰시고. 예, 제가 관계 중독에 뭐 어떻게 보면 선구자로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관계 중독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책이 왜 번역이 안 되는지 야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이 책이 왜 번역이 안 됐을까? 모르겠어요. 이 책에요. 네. 내용의 반은요 정신과 의사들 비난하는 얘기입니다. 비판이 아니라 비난해요. 비난. 예.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관계 중독이 해석할 수 있는 분야는요. 네. 지금 이렇게 보면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요 내용인데 관계 중독을 해석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가 들어가냐면 정신건강 분야가 들어가요. 그리고 각종 중독, 알코올, 약물, 뭐 섭식증, 성중독, 도박 중독, 또 뭐 정신 강박증, 우울증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거든요. 네. 이거를 다 관계 중독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제가 거꾸로 질문 드릴게요. 네. 남편 외도는 다 정신병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럴까? 그럴까보다는 그랬으면 좋겠죠. 그랬으면 좋겠죠. 네. 외도 심리 별거 아닙니다. 그 그래요? 예를 들어가지고 남편분하고 사이가 예를 들어 안 좋아. 네. 그리고 남편분이 잠자리도 안 하려고 그래. 네. 근데 옆에 소시섭이 같이 자야 돼. 어떻게 할 거야? 오늘 정우성. 오늘 정우성으로? 정우성이 막 꼬셔야 돼. 어떻게 할 거야?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리고 싶지? 네. 근데 흔들리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옆에 멋진 남자가 유혹을 해. 흔들리는 거 사실이라고. 자, 그러면 김선생한테 질문 드릴게요. 네. 김선생은 정신장애 있어요? 왜 흔들려요? 저 정신장애 없죠? 왜 흔들려요?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이상한 중독 증상이 있어 정우성한테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외도는 그냥 외도예요. 외도는 그냥 외도고 관계 중독은 관계 중독이에요. 네.
오히려 모든 신경증이 다 관계 중독이다 이 얘기는 맞아요. 모든 신경증 관계 중독으로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신경증이면은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조현병 다 네. 섭식장애, 폭식증, 알코올 중독 다. 그런 게 그거는 관계 중독을 해석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모든 신경증이 관계 중독이다. 모든 중독은 다 관계 중독이다. 이건 맞는 얘기야. 근데 네. 외도가 다 관계 중독이다. 이건 틀린 얘기야. 외도는 그냥 외도예요. 예. 외도는 그러면 그냥 외도야. 외로워서? 제가 그랬잖아. 결핍 때문이라고. 네. 그러니까 결핍이 결국에는 인간의 외로움?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근데 뭐 이건 상황이 만들어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요. 어떤 상황? 자, 성중독자에 있어요. 예. 근데 아내가 섹스를 안 좋아해. 그러면 남편은 거의 99% 바람이 나거든요. 네. 근데 상황을 한번 통제를 해볼게요. 네. 자, 그 두 부부를 무인도에 갖다 놔요. 남편 바람 펴? 무인도? 네. 못 피죠. 아내밖에 볼 수 없지. 그래서 결핍과 상황이 부딪혔을 때 바람이 나는 거야. 근데 되게 선비 같은 사람이 있어. 예. 근데 직장에서 굉장히 그 야하고 발랑 까진 여자가 있어. 네. 그 여자가 그 선비 같은 남자가 마음에 들었는지 막 유혹하고 막 꼬셔대기 시작해. 네. 그 선비 같은 사람 흔들려 안 흔들려? 선비님은 안 흔들리. 그 안 흔들리면 고자죠. 그래도 흔들려요. 흔들리기 마련이야. 대놓고 유혹하는데 그 버틸 남자 몇 명 있을까? 자, 그러면 그 선비 같은 사람은 관계 중독자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중독에 있는 신경증이 있는 사람도 상황이 외도를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라 외도가 안 나요. 맞죠? 무인도에 갖다 놓으면. 네. 근데 외도를 안 할 만한 사람인데도 주변에서 막 흔들기 시작하면 흔들리는 게 또 사람이라고. 잠깐만. 그러면은 아까 선생님께서 신경증은 관계 중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강박증 있는 사람이 무인도에 간다고 강박증이 사라지진 않잖아. 네. 맞잖아. 내가 그 얘기 했잖아. 성중독 있는 사람들이 무인도 갔다 성중독자가 치료된 건 아니잖아. 성중독이 치료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바람 필 수 있어요? 없죠. 네, 상황이 만드는 거, 상황이. 외도는 상황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무슨 결핍이 있고 그 결핍과 따라서 부딪혀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핍은 관계 중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결핍은 그냥 결핍이죠. 결핍은 그냥 결핍이고 관계 중독. 관계 중독 있는 사람들, 결핍이 큰 사람들이 네. 결핍이 큰 사람들 관계 중독의 확률이 높은 거죠. 네. 근데 인간은 다 결핍이 있잖아. 네. 예를 들어 뭐 배고파. 네. 예를 들어 지금 김 선생이 밥을 굶었단 말이야. 네. 근데 옆에 어떤 남자가 도시락 같이 먹자고 도시락을 줬어. 그거 네. 먹어 안 먹어? 먹죠. 네, 그게 외도라고. 그거 맞는 것 같아. 네, 그게 외도야. 네. 그 인간은 다 결핍이 어느 정도 있어요. 결핍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근데 김 선생이 무슨 병이 있었어요? 배고픔이 뭐 무슨 병이야? 그리고 김 선생한테 남편이 와서 이러는데 어디서 보고 왔는지 너가 폭식증이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밥을 먹었지. 근데 밥 굶어가지고 그냥 배고파도 안 먹어. 말 되는 얘기 아니잖아요. 관계 중독이 아닌데. 네. 왜 관계 중독이라고 하시죠? 어떤 분은? 왜 그러시지? 몰라서 그래, 몰라서. 네, 몰라서 그래.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외도하고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네. 외도 막 떠들고 다니는 관계 중독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외도는 관계 중독이냐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도 좀 모자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관계 중독을 최초로 뭐 만든 말이야. 예. 라고 내가 뭐 몇 년 전부터 이 얘기를 하고 다녔어. 네. 그러면 저 새끼 사기꾼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1985년도에 이 책 나왔고요. 2015년도에 이 책 나왔습니다. 예. 그럼 2015년 이전부터 내가 블로그에서 떠들고 다녔던 얘기예요? 제가 근한 10년은 제가 떠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쓰신 윌 셰프라는 분은 지금 살아계신가요? 몰라, 돌아가시면 살아계셔야지. 완전히 할머니예요. 예. 근데 윌 셰프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리고 관계 중독에 더 궁금하신 분은요. 그 coda.org에 들어가시면 coda.org 예, 그 코 디펜던스 어나이머스라고 거기에 최고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미국 사이트예요. 네. 예, 거기 들어가시면은 5가지 관계 중독 패턴을 확인할 수 있고 그 패턴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외도는 모두 관계 중독이냐? 아니다.
아 제가 이걸 왜 자꾸 떠드냐면 아 내담자분들이 어디서 이상한 영상 보고 오셔가지고 자기 남편 관계 중독이래. 근데 아내분이 관계 중독인 경우가 훨씬 많아. 바람핀 남편이 아니라 상담받으러 아내분이 관계 중독이 훨씬 많아요. 네. 대표적으로 복종. 아, 네. 이게 여자들한테 특히 많이 보여 관계 중독이. 네. 왜 여자들한테 많이 보일까요?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네.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남자는 세고 여자는 약하고. 남자는 지켜줘야 되고 여자는 보호받아야 되고. 의지해야 네, 의지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 없으면 못 살고. 그러니까 관계 중독이 여자 때 빈도가 훨씬 높아요. 그 남편을 그래서 이게 외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그런 여보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이걸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럼 아내의 관계 중독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야. 예. 그럼 남편이 관계 중독이 아니라 아내분 관계 중독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디서 이상한 영상 보고 오셔가지고 막 뭐 남편 관계 중독 얘기하고 얘기를 들으면 남편 관계 중독이 아니야. 외로워서 그냥 딴 사람 만난 거고 잠깐 실수로 옆에 여자가 흔들렸던 거고 막 이랬던 거지. 상황이 환경이 그렇게 된 거고. 상황이 그렇게 된 거지 뭐. 근데 보면 이제 아내분이 관계 중독이 훨씬 많아요. 네. 그러면은 그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이 관계 중독 이거가 깊어지면 이게 신경증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강박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정리정돈을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막 그러면 관계 중독 연구하시는 분들은 너 정리 중독됐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빠르죠. 네네. 이해가 쉽죠. 맞네. 예, 막 결벽증 있어 막. 너는 왜 지금 청결에 중독돼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울증 있어. 우울함에 중독돼 있는 거예요. 예, 쉽죠 해석이. 네. 불안장애 있어. 너 불안에 중독돼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중독은 항상 필요성 때문이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 불안장애야. 너 불안에 중독돼 있어. 그러면 치료도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불안 중독을 끊어버리면 되는 거야. 네. 이게 쉽죠? 네. 그러면 이 관계 중독 연구하신 이분이 정신의학 비난할 만하잖아. 그러니까 불안장애가 뭐 하면서 막 우울증 약을 먹이고 이게 아니고 야 불안한 거 끊어버려. 불안한 거 끊어. 외로운 거 끊어. 그 아내분들 오면 남편에 대한 의지 끊어! 이러는 거라고 제가. 너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신감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남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의존성 끊어! 이러면서 제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존여비 끊어! 그 생각. 이건 대한민국 요술 남존여비 사상에 중독돼 있는 거라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남편의 그러니까 남편한테 관계 중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남편이 바람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있죠. 그럴 수도 있고 관계 중독이 없는데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바람이 날 수도 있고. 이거를 이렇게 획일화해서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다 관계 중독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네요. 네네. 제가 그 여성인권 신장운동 그건 뭐예요? 남존여비 사상 끊어! 이게 여성인권 신장운동이에요. 그럼 어떻게 끊느냐? 또 깨알 같은 책자랑에 이 책 보면 끊는 방법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쓴 책이에요. 마음의 욕설. 네, 마음의 욕설. 이 책 보면 어떻게 끊는지 나와 있으니까 읽고 끊으세요. 예.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론적으로 외도는 관계 중독이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누구의 관계 중독부터 해결해야 되느냐? 남편의 관계 중독이 아내의 관계 중독이에요. 아내의 관계 중독. 특히 남존여비에 중독된 그 사고부터 끊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남편 외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책하고 이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이 책 두 권을 다 읽어봤거든요.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당연히 좋지 좋았어요. 이 책은 영어로 못해서 못 읽어봤고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남존여비 사상 얘기를 해요. 이분이 페미니즘 운동을 하셨고 관계 중독의 시작점이 남존여비 사상에서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해. 어릴 때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야. 어릴 때부터 여자애가 단정해야지, 여자애가 이래야지, 여자애가 이래야지 이러면서 교육받고 살잖아. 그러니까 어릴 때도 무의식적으로 집단에서 막 남존여비를 가르쳐. 그 사고방식으로는 남편 외도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남존여비 사상의 관계 중독의 시작이 뿌리야. 제가 밑에 그 더보기란에 그 교육했던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링크해드릴 테니까 한번 시청자들 한번 보시고 관계 중독이 뭔지 처음부터 쭉 한번 다 보세요. 궁금하십니까? 약 1시간 분량짜리 강의인데
궁금하신 분들은 순서에 맞춰서 쭉 보시면 아 이게 관계 중독이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외도는 모두 관계 중독이라고 할 수 없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